20번부터 40번 문제 같이 볼게요. 21번. 다음 사례에서 A기업이 실시한 조사 분석 기법은 A기업은 경쟁이 심한 업체에서 해당 회사의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이 기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점으로는 중서부 지역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는 점이, 약점으로는 높은 인쇄물 의존도 및 경쟁사 대비 적은 외국 지분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강점, 약점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수합 분석은 14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실기에도 나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수합 분석도 적고 그리고 부분 점수로 각 지문에 해당하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지만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22번. 다음 중 데스크 리서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데스크 리서치는 우선 127페이지에 나와 있고 1번.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료 수집은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적합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료 수집은 전문적이 아니고 출판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데스크 리서치는 사용자의 잠재적인 가치와 의견, 명시적이거나 잠재적인 정보를 수집하기에 적합하다. 데스크 리서치가 아니라 심층 인터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데스크 리서치는 서비스와 이해관계자들의 연결관계를 파악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이해관계자 조사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제가 이걸 낱말 맞추기 하듯이 이거 정답은 이거 이렇게 말하는데 꼭 이해관계자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각의 지도가 어떤 모습인지 아셔야 해요. 참고로 이해관계자 지도는 계란 후라이처럼 생겨서 가운데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 타운은 가장 가까운 그리고 멀리 갈수록 먼 이해관계자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202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 기법으로 옳은 것은? 연구원 A는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우선 그는 짧은 시간 내 과제 기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서 저명한 B를 만나 관련 분야 시장과 사전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받을 수 있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게 심층 인터뷰 아니면 전문가 인터뷰일 텐데 여기서 해당 분야에서 저명한 B라고 나와 있으니 전문가 인터뷰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24번. 다음 중 사용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페이지를 보시면 사용자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분류라고 하면 세그먼트 내용이 먼저 생각이 나셔야 해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사업 서비스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 조사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상황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포함된다. 맞고,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연결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사항과 동기를 시각화. 맞아요. 서비스 추진 계획 수립과 합의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내용 조사를 토대로 이해관계 구조 및 편익을 분석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4번.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에 서비스 가치 흐름도는 재화 가치는 표시하지 않는다. 우선 자사나 경쟁사, 소비자, 정부 등등의 가치 흐름도는 전부 다 표시하게 됩니다. 재화 이외에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 표시하게 돼요. 26번. 다음 중 비디오 에스노그래피의 진행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가자가 스스로 녹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맞고, 사전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질문하고 인터뷰 중 질문 내용 변경은 피한다. 제 비디오 에스노그라피에서는 무조건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을 캐치하기 위함인데 그때그때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27번. 다음에서 기술한 관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형 아파트 단지의 배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 연구원인 디자이너 홍길동은 최근 한 달 동안 대상 아파트 인근 지역의 음식 배달원으로 직접 일하면서 서비스 접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정답은 3번 참여 관찰인데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섀도잉 문제는 항상 지문이나 보기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28번. 다음 보기에 온라인 에스노그래피 수행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50페이지인데요. 우선 질문을 정의하고 계획 준비 그리고 수행하고 후속 작업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다음은 지자체에서 수행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이다. 서비스 디자인 팀이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관찰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선 149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27번이랑 비슷한 문제죠. 이런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선 직접 참여하는 관찰 조사는 다이어리 연구, 문화적 프로브, 크라우드 소싱. 답은 1번이나 이런 문제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3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사용자의 인지적인 측면을 주로 다룬다. 사용자의 경험과 기억, 지식, 학습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사용자가 타인, 제품, 서비스, 환경 등과 상호작용하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모형이다. 답은 멘탈 모델인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31번. 다음 중 인터뷰의 질문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번은 1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폐쇄형 같은 경우는 A 아니면 B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개방형은 자유로운 질문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156페이지에 준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랑은 완전 다른 분류입니다. 이걸 섞어서 보기에 내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표준화가 인터뷰 순서를 정해준다고 하는 건데 이게 폐쇄형인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질문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 166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조사윤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사용성 평가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윤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사실 사용성 평가랑 조사윤리에서 그렇게 딥한 문제는 나온 적이 없는데 조사윤리라고 하면 대상자 동의는 필요해. 그리고 설명은 꼭 해줘야 되고 보상도 해줘야 돼. 라는 뉘앙스의 보기를 고르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3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터뷰 방법은 실내 공연 문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팀은 인터뷰 계획을 세웠는데 미리 질문할 걸 정리했대요. 그리고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준비된 질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나 서비스 제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도 있는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반구조적 인터뷰이고 보기에서 구조적 인터뷰랑 표준화 인터뷰는 같은 용어예요. 다음 34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기억이란 항해일지, 여행일지, 실험일지 등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용어이다. 기억 자료를 확보하는 이유는 사용성 평가 과정상에서 평가자가 혹시 놓치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테스트 참가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 과정에서의 정밀한 자료를 얻으려는 데 사용한다. 이거는 로그인데 데이터를 기록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로그 분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역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35번. 다음은 사용자 조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설문 응답 현황에 대한 사례이다. 사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설문 응답 현황으로 옳은 것은 18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정리된 부분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회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편향은 이 내용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되고 지문을 읽고 이건 이런 편향 이렇게 알아야 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6번. 다음 중 사용성 평가 수행 후 이루어지는 통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0페이지고요. 그리고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에 관한 내용인데 귀무가설은 현재까지 나온 팩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대립가설은 지금까지 나온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7번. 다음 중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응답에 대한 특정 구조를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구성된 질문이다. 개방형 질문에 관한 내용이고 또 같은 비슷한 문제죠. 개방형 질문에서 중요한 질문은 초기에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어요. 38번. 다음은 실시간 화상회의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때 퍼실리테이터가 고려한 내용이다. 기억에서 미음까지 옳지 않은 것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매년 기출 문제고 34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특징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꼭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예요. 39번. 다음에서 수행한 연구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터뷰 시간이 길고 사용자 맥락이 포함된 인터뷰로 사용자의 의견, 잠재적 정보, 상호작용,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진행되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과 개인적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인터뷰 대상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라포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선 1번부터 보면 이 조사 방법은 영상 인류학 분야에서 차용된 방법이다. 영상 인류학 분야는 비디오 에스노그래피를 말하는 거고 인터뷰는 정해진 질문지와 선택 가능한 답변에 대해 진행한다. 폐쇄형 질문에 관한 내용이죠. 조사자와 인터뷰 대상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상호 신뢰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라포 형성이 무조건 생각이 나야 돼요. 4번. 인터뷰 대상자의 생활 가치와 생각에 관한 데이터를 인터뷰 대상자가 직접 수집하도록 한다. 이 내용은 아니죠. 40번. 다음 그림과 같은 다이어리 조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심층 인터뷰 전에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글과 사진으로 구성된 일기 형식으로 참가자가 직접 작성한다. 굳이 이게 글과 사진이 무조건 필수는 아닌데 직접 작성하는 것 맞아요. 3번. 나이, 성별 등 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포함하기도 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일상생활과 그 안에서의 사용 경험 맥락을 상세히 기록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40번까지 풀어봤습니다.